네. 지난 시간에 했던 오렌지 좀 활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은 레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은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는 순간에 굉장히 상큼함이 이제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기분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집중력을 도와주는 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정을 지원하는 데 주요 효과가 멘탈 부분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레몬이나 페퍼민트, 로즈마리, 그다음에 라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향들을 공부할 때 갑자기 향을 맡는다고 해서 공부가 막 잘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꾸준하게 발향을 하시면 그 공부하는 동안에 이 향이라는 게 감정도 같이 연결이 되고 기억도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향을 발향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레몬 향을 맡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 그때 공부했던 그 기억과 이 향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그 레몬을 옆에서 발향을 하거나 아니면 레몬 향을 맡아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진 그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임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활력도 주고 집중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원한다,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레몬 오일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상큼하기 때문에 레몬 향을 맡으면서 아, 기분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향 중에 하나인데 이 발향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뚜껑을 열고 향을 맡는 거예요. 굉장히 상큼한 향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향인 거죠. 그 레몬 향을 이제 맡으시면 되는 거고요. 도포하는 방법, 바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미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스킨케어 후에 코코넛 오일과 함께 한 방울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발라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지방 분해를 위해서 나는 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그 원하는 부위에 코코넛 오일과 같이 이 레몬 오일을 섞어가지고 마사지를 발라서 마사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섭취하는 방법은 뭐 지방 분해나 다이어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물에 떨어뜨려서 아로마 워터로 섭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리에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떨어뜨려서 마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에 떨어뜨려서 그 워터류로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디톡스도 되면서 레몬수 마시기 전에 일단 레몬 향이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이점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디톡스를 한다고 할 때 레몬을 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즙을 활용을 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즙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레몬 그 위에 부담이 있는 위가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넘어가서 이렇게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즙을 활용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껍질에 있는 이 아로마를 활용을 해서 껍질에서 추출한 이 레몬 오일을 활용을 해서 디톡스를 하시면 훨씬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아로마 워터인 경우에는 뭐 1년 내내 섭취를 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일리로 디톡스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독하는 기능, 정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정화는 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니까요. 클렌징 오일 같은 거에 레몬 오일을 이렇게 섞어가 첨가를 해서 화장을 지우는 방법으로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혈을 만들어내는, 이거 지금 혈액순환 설명해 드릴게요. 혈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 빈혈이 있는 경우에 레몬 오일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그 빈혈이 있다라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이어트용으로 바디 오일을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그 바디 오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림프 마사지를 하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레몬 오일을 가지고 림프 그 순환에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착색 효과가 있는 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피부가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레몬 오일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해열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해열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 주로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를 사용을 하면 보통은 열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레몬보다는 주로 페퍼민트를 활용을 잘 하는 편인데요. 이 아로마를 사용하기 전에는 발도르프에서 그 교육하는 발도르프 유치원이라든지 발도르프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도르프에서 하는 방식으로 레몬즙을 활용해서 아이의 열을 내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아이가 어렸을 때. 근데 인제 오일을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굳이 즙을 활용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이면 열을 내리는 데 너무 탁월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열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한기가 너무 갑자기 열이 떨어져서 한기가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 한 방울만 해서 그 관자놀이나 목 뒤나 이런 쪽에 인제 발라 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아예 열감기를 해 버리면 열이 전체적으로 페퍼민트를 뭐 한두 방울 썼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열이 유지가 되고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몸통에다가 코코넛 오일 하고 페퍼민트 오일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전체로 발라 주셔도 좋고 너무 확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오일 의 계열들의 오일을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칼립투를 같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라벤더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혈작용을 적어 놨는데요. 코피가 났을 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피가 났을 때 물수건에다가 레몬 오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목 뒤에다가 이렇게 축이고 있다거나 근데 이렇게 막 피가 흘릴 때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에 하시면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원액을 레몬 오일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콧등이나 코 속에다가 바르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코피가 났을 때 면봉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티슈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또르륵 말아 가지고 이렇게 쪼끔 꽂아 둔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이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초등학교에서 인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놀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휘젓고 막 놀다가 친구 이렇게 코를 이렇게 쳐 가지고 코피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인제 교실로 이동을 하는데 마침 제가 레몬 오일이 있다는 거를 생각이 나 가지고 화장실에서 얼른 이제 덩어리가 막 나오는 상태니까 빨리 깨끗하게 인제 씻기고 "쪼끔 따가울 거야." 코코넛 오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쪼끔 따가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콧등이나 이런 쪽에다가 레몬 오일을 쪼끔 발라 주고 그러고는 인제 손잡고 가는데 교실에 가기 전에 이미 지혈작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있다 해서 뭐 억지로 '진짜 효과 있나?' 그래서 코피를 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능을 보면 항염 작용도 있고요. 항암이나 뭐 항산화 뭐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모든 에센셜 오일들이 기본적으로 항균이나 항바이러스 기능들이 있어요. 목에 관련된 뭐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항암 관련해서는 논문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또 레몬 오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후에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그 레몬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몬수를 꾸준하게 드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레몬 오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초기 감기일 때 아까 목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감기가 온다라는 느낌이 들 때 따뜻한 물에다가 레몬이랑 페퍼민트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마시면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던 목이 좀 편안해지는 거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티트리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블렌딩을 해가지고 목이나 폐기관 쪽에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항히스타민 역할도 합니다. 이 레몬이라는 아로마가. 그래서 레몬이랑 라벤더랑 페퍼민트를 이제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하시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로마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 레몬 오일의 성분 중에 이 아로마 화학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또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모노테르펜이라는 성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모노테르펜은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기분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우울감은 아니지만 항우울의 기능도 이 레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과 우울감 해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맡아도 괜찮고요. 디퓨저를 활용을 해서 발향을 하셔도 괜찮고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스크에 떨어뜨려서 내가 마스크를 하시게 될 때 피부에 이렇게 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몬이 살짝 피부에 따갑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진다거나 냄새 제거에도 좋은 아로마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논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1,500평 이상의 논문이 있어요. 이 레몬에 관련해서는. 근데 발향을 했을 때 스트레스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우울감 해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집중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기억력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뇌를 각성을 하는 페퍼민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향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페퍼민트는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멘톨 성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레몬은 상큼한 느낌이 나는데 공부할 때 발향을 하시면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페퍼민트, 레몬, 라임, 로즈마리, 바질이란 오일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게 라임과 연결해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져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사실은 에센셜 오일을 임신을 했을 때는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레몬을 포함한 이런 시트러스 계열들은 입덧을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무방합니다. 그래서 멀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슈에 떨어뜨려서 차 구석구석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차량용 방향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식을 했다. 그러면 씨앗 계통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와 함께 그러니까 향신료 계통의 오일들 뭐 예를 들어서 블랙페퍼나 코리앤더나 이런 그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훨씬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뭔가 더부룩하다라고 하면 블렌딩 오일로는 다이제스트젠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레몬이나 페퍼민트를 활용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페퍼민트 같은 게 이 민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민트 사탕, 박하사탕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민트가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설사나 변비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레몬수를 그 물에다가 레몬 오일을 떨어뜨려서 레몬수를 꾸준하게 섭취를 했었을 때 설사가 해결이 됐어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화장실을 잘 못 갑니다. 하는 그런 변비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림프 마사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폐물 뭐 배출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착색이 된 그런 부분에 미백 효과도 그런 미백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출산 후에 뭐 림프 테라피 같은 거 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작용, 이 클렌징인데요. 음, 간단하게는 클렌징 오일에 내가 클렌징 오일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천연 화장품 DIY를 할 때 레몬 오일을 추가하셔도 괜찮고 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렵다 아직은. 그러면 코코넛 오일에 마트에서 파는 굉장히 기름진 코코넛 오일 말고요. 마사지용으로 나온 뭐 MCT라든지 아니면 프랙셔네이티드 오일이라고 해서 마사지용으로 나온 코코넛 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레몬 오일을 이제 추가를 해서 얼굴에다가 러빙을 하신 다음에 클렌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화장을 지우시면 굉장히 또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폼 클렌징에 첨가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에 첨가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화장 도구들을 이렇게 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세척할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지방 분해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이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가 비누에다가 뭐 하거나 아니면 물로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레몬 오일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방 분해가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름기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설거지 세제에다가 이 레몬 오일을 추가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를 청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경우에 물에다가 스프레이 용기에다가 물을 담고 레몬 오일을 이제 담아가지고 분사해서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포할 때 미백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케어를 하기 위한 쪽으로 미백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약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양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치아 미백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로션이나 뭐 이렇게 크림이나 이런 거를 한 방울씩 추가를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티눈, 사마귀, 무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티눈을 제거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사마귀나 무좀 같은 경우에는 오레가노나 티트리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티눈이 몇 개가 생겼다 이렇게 몇 개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부위에다가 꾸준하게 레몬 오일을 이제 발라서 떼내는 방법이 있고요. 사막이나 무좀 같은 경우는 사막이나 쥐젖 같은 경우에는 오레가노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오레가노를 다른 옆에 있는 피부에는 닿지 않도록 이 오레가노가 피부에 그냥 닿으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사막이 있는 부위에 잘 도포를 해서 사막이나 쥐젖 같은 거 떼시는 거 정말 너무 많은 뭐죠 후기들이 있어서 아로마를 쓰시는 분들은 뭐 티눈이나 사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간단하게 제거들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떼는 거. 이거는 정말 탁월합니다. 왜 아이들 스티커 붙였다가 이렇게 떼고 나면 끈적끈적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피아노에다가 막 어릴 때 붙여가지고 피아노 이렇게 뗀다거나 아니면 문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떼고 나면 이제 끈적끈적하다거나 뭐 아니면 부엌에서 활용하는 그 병에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끈적이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레몬 오일을 떨어뜨려서 손으로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거나 휴지로 활용하시면 끈적이는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도 써보고 자몽도 써봤는데 레몬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 자국 없앨 때 지우개 쓰시고 이렇게 드라이기 쓰시고 이럴 필요 없이 레몬 오일로 정말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껌을 이렇게 밟았다. 그럼 신발 바닥에 묻잖아요. 아니면 머리에 붙어 있는 그 껌을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머리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면 꼭 한번 그렇다고 일부러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섭취하는 것 중에는 제가 아까는 그 레몬수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레몬청 만들 때 첨가를 한다거나 드실 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는 뭐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바질이라든지 어 뭐죠 또 오레가노나 로즈마리나 이런 걸 쓰셔도 되지만 "나는 굉장히 상큼한 그런 소스가 필요해."라고 하시면 레몬 오일을 추가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미바이 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백 효과는 피부 미백뿐만 아니라 이 치아 미백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몬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레몬 오일이 이 레몬이 지금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레몬, 오렌지, 자몽 이런 오일들을 어떻게 추출을 했냐면 껍질층에 오일이 있어서 오일층들이 있어 가지고 이 껍질을 잘게 썰어서 물하고 같이 섞은 다음에 말 그대로 그거를 눌러서 오일을 추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어떤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을 시킨다고 해서 냉압착법으로 이런 "레몬 오일을 추출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요. 이 레몬을 씻은 다음에 이 기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이 기계에 스크래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레몬 올라갈 때마다 그 껍질을 살살살 긁어내요. 그러면 껍질층에 있는 이게 물을 분사를 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란 게 휘발성이라 그냥 방치하면 휙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분사를 해서 이 물하고 껍질에 스크래치를 해서 긁어내서 나오는 이런 오일하고 같이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물과 오일을 분리를 해내요. 그러면 그 레몬 오일을 저희가 인제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나중에 이 기계를 다 통과해서 나오고 나면 요렇게 하얀색의 레몬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 오일을 추출하는 이태리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요거를 촬영을 해 가지고 인제 보내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몬 오일을 추출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레몬 오일을 오늘은 좀 풀어 드렸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요거를 일단은 멈추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